대표님, 내가 속한 집단에서 내가 소외를 받고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내가 소외를 받고 있어? 힘든데 그러면 너 왕따 아니야 그지? 그죠. 직접적인 단어로. 왕따 당해본 적 있니? 저는 중학교 때 있습니다. 그래? 진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마음 아프게 아닌데요? 그래야지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레파토리인데 야 씨. 그래 아무튼 간에 어느 시기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거는 청소년기냐 성인이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저희 그래도 구독자층이 아무래도 30, 40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생활이나 어떻게 보면 어딜 가든 사실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서 속한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좀 그렇지. 일단은 왜인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아, 스스로가요? 그러니까 조직에 보면 항상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뭔가 한두 명 이렇게 약간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명확한 이유가 있잖아. 저 새끼가 싫은 이유가 있어 사람들이. 저 새끼가 왜 이렇게 싫지? 저놈 왜 이렇게 미움받지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유가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유는 있다고. 괜히 싫어요는 없어 세상에. 그렇잖아. 그걸 근데 참 재밌게도 소외당하는 사람들은 알려고 잘 하질 않더라고. 그냥 소외당한 자체만 화가 나. 내가 소외당하고 있어. 나쁜 놈들. 물론 나쁜 놈들이지. 근데 뭐 내가 너 나쁜 놈들이야 이런다고 갑자기 그 사람들이 아이쿠 내가 나쁜 놈이니까 좋아져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 그럼 내가 이 소외를 받는 상황을 탈피하는데 그건 도움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이유가 뭔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 물론 이거는 정말 나쁜 놈이야 이 새끼가. 정말 근성이 나쁜 새끼야. 그러면 그건 깨야지. 그건 어쩔 수 없어. 특히나 이제 이 남자들은 좀 덜한데 여자들은 진짜 나쁜 년이 가끔 있더라고. 나쁜 년이요? 그냥 얘는 나쁜 년이야. 인성이 썩었어. 얘는 어떻게 해도 뭐가 싫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도 맞출 수 없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 근데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왜 내가 소외를 받고 있나를 좀 볼 필요가 있지. 그러면은 남에게 소외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뭐 대다수가 보통 어울리지 못하거나 이제 피해를 주고 있거나 그런 거잖아요. 불편함을 주고 있거나.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피해를 안 주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내가 피해는 안 주고 있어. 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말을 내가 많이 한다든지 과장을 내가 좀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든지 뭐 이런 말로 인한 어떤 그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그지? 아니면은 내가 뭔가 행동에 있어서 내가 좀 거칠어. 내가 본의 아니게 상대방이 느꼈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무례하고 거칠거나 뭐 이랬을 때도 내가 좀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경우의 수는 너무 많지. 직접적으로 내가 피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놈인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계속 너에 대한 뭐 개인적인 것만 물어. 혹은 내가 너한테 들은 얘기 중에 인간적으로 그냥 이건 전달하면 안 될 내용을 아무렇지 않게 저쪽이 전달을 해. 눈치 없이. 예를 들어서 뭐 찬빈아. 네.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정훈이가 사실 너 좋은 사람 같지 않다 하더라고. 괜히 걔랑 조심해. 네가 갑자기? 그래요? 야 정훈아 너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재준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내가 그다음부터 너를 이제 피하겠지. 네. 미친놈이구나 이러고. 뭐 사람의 경우는 많은 것 같아 그거는. 그리고 두 번째로 점검할 거는 이제 내가 실제로 소외감을 혼자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실제로 내가 소외를 받고 있는지를 좀 느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 내 느끼는 감정을 너무 과대 해석해서 이 사람들의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거기서 뭔가 혼자 상처를 받고 혼자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뭐 내가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이 사람은 그냥 나를 신경을 안 쓰는 걸 수도 있어. 나를 소외할 만큼의 그런 높은 가치가 나한테 없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것 뿐이야. 근데 그거를 나는 소외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지. 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은 의무가 아니잖아. 나를 보고 같이 막 챙겨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이건 그 사람들의 의무가 아니잖아.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너 이따 그렇게 말할 거잖아 하라고 해서 화를 내. 난 전혀 그런 말을 할 생각이 없거든. 어제도 그것 때문에 싸웠는데 아무튼 간에 뭔가 의도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어딜 가야 된대. 아파서 못 가겠대. 근데 와이프한테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 근데 막 화를 내네. 왜 화를 내냐 그랬더니 내가 아파서 못 가겠다고 했는데 나의 아픔을 걱정하지 않고 나를 가라고 했다 이거야. 아니 내가 언제 가라고 했냐. 네가 가면 내가 데려다 준다고. 힘드니까.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이상한 그 감정선이 있어서 그걸로 화를 내면 옆에 사람은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지. 우리 와이프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 확실히 이해됐습니다. 진짜 산으로 들어가야지 빨리. 그리고 이제 직장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이제 내 삶에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하는 곳이다 보니까 즐거워야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다 사랑할 필요는 없잖아. 나는
나는 일을 하러 가는 거고 내 비즈니스를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인간관계에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서로가 어떤 그 이권을 가지고 모여있는 이익단체고 직장이라는 거는 물론 거기에서 뭐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신뢰가 있고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좋지만 그게 어떤 상대방들의 의무는 아니잖아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그런 관계에 또 집중하기보다는 좀 오롯이 나한테 집중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내 할 일과 나의 뭐 루틴이랑 인생에 있어서 더 집중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말씀. 그럴 수 있다면 자기 할 일에 집중하고.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렇게 집단에서 소외받는 느낌이 들 때 대처하는 법에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너무 사랑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나는.